안녕하세요. 초록색 칼피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이기주의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행복한 이기주의자. 자책도 걱정도 없다. 노상 자책감과 걱정을 끌어안고 있기만 해서 과거나 미래 상황이 변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다른 현실 체계를 가진 별천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일생을 통해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자책감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섣부른 걱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 쓸모라고는 하나도 없는 걱정과 자책감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이 두 오류지대를 살피다 보면 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다. 사실 자책감과 걱정은 한 오류지대의 양극단이라고 볼 수 있다. 자책감은 과거에 행한 어떤 행위의 결과 옴짝달싹 못한 채 현재의 순간들을 잡아먹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걱정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일 때문에 현재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 일은 자신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고 자책감을 느낄 수도 없을 터이며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걱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걱정은 미래, 자책감은 과거에 대한 반응이지만 둘 다 현재의 자신을 불안하게 하거나 꼼짝 못하게 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한다. 로버트 존스 버데트는 골든데이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사람이 이성을 잃고 날뛰게 되는 것은 오늘의 경험 때문이 아니다.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한 회한과 내일 들춰질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자책감이나 걱정은 어쩌면 우리 문화에서 가장 흔한 고민거리인지도 모른다. 자책감의 경우 과거의 일에 매몰되어 이미 저지른 행동과 이미 입 밖으로 꺼낸 말 때문에 풀이 죽거나 화를 낸다. 과거 행위와 관련된 감정에 사로잡혀 현재의 순간들을 내팽개치는 것이다. 반면 걱정의 경우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잡아먹는다. 뒤를 보고 있든 앞을 보고 있든 그 결과는 똑같다. 현재의 순간들을 내동댕이 치는 것. 로버트 존스 버데트의 골든데이는 바로 오늘을 말한다. 그리고 자책감과 걱정이라는 우두남을 이렇게 요약한다. 일주일 가운데 내가 절대 걱정하지 않는 이틀이 있다. 그 걱정 없는 이틀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결코 넘볼 자리가 없다. 하루는 어제, 그리고 또 다른 하루는 내일이다. 자책감이란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면서 자책감이라는 음모에 빠진다. 사전에 계획된 음모는 아니지만 우리를 못 말리는 자책감 기계로 탈바꿈시킨다. 자책감 기계의 작동 방식은 이렇다. 내가 무언가를 말하거나 말하지 않았다는, 느끼거나 느끼지 않았다는,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상기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나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착잡해진다. 요컨대 우리는 자책감 기계다. 우리들이 오랜 세월 동안 걱정과 자책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로 자책감을 느끼지 않으면 어쩐지 나쁜 것 같고 걱정하지 않으면 어쩐지 매성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모두 배려와 관계가 있다. 배려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미 저지른 끔찍한 일에 대해 자책감을 느끼면서 혹은 장차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를 내보이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얻기 위한 노이로제 반응이다. 자책감은 자신을 망치는 모든 오류지대 행동 가운데 가장 쓸모없는 것이다. 자책감은 단연코 가장 많은 감정 에너지를 소모한다. 왜일까? 자책감이란 문자 그대로 이미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현재 옴짝달싹 못하는 감정이며 아무리 자책해봤자 과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대한 단순한 뉘우침은 자책감이 아니다. 자책감은 과거의 일 때문에 현재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기력의 정도는 다소 안절부절 못하는 것에서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과거에서 배움을 얻고 어떤 특정 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 그것은 자책감이 아니다. 자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행동한 결과 현재 일이 전혀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만을 말한다. 실수에서 배우는 것은 건전한 일이며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자책감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상처받고 안절부절 못하고 우울해하면서 현재의 에너지를 무익하게 허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책감의 원천. 자책감이 한 인간의 감성 기질을 구성하게 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아주 어린 나이에 습득되어 성장한 뒤에도 여전히 그 어린 시절의 반응이 남게 되는 경우다. 둘째, 성인이 스스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규율을 어긴 뒤 자초하는 경우다. 자녀 자책감. 이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쭉 이어지는 감정 반응이다. 아이들은 유아기에 자책감을 유발시키는 말을 무수히 많이 듣고 자란다. 그런 말들은 아이들에게 효과 만점이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런 말들 주위를 서성이게 만든다. 이런 자녀 자책감 가운데 일부는 다음과 같은 꾸지람과 관계가 있다. 네가 한 번만 더 그런 짓을 하면 아빠는 널 싫어하실 거야.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래, 좋아. 난 네 엄마일 뿐이라 그거지? 이런 말로 자책감을 자극하다 보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상관과 같이 부모와 동급의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을 실망시키게 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고집스러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그런 노력이 어긋났을 경우 자책감을 느끼게 된다. 자녀 자책감은 성생활과 결혼생활에서도 드러난다. 과거 행위에 대한 무수히 많은 자책과 변명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자책감 반응은 어릴 적 어른들의 꼭두각시가 되는 법을 배우며 자라난 탓이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활개를 친다. 자초하는 자책감. 이 두 번째 범주의 자책감 반응은 훨씬 골치 아픈 영역이다. 이 자책감은 최근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경우다. 하지만 반드시 유년 시절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법이나 도덕 규범을 어겼을 때 스스로 짊어지는 자책감이다. 괴로워해봤자 이미 벌어진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그 사람은 오랫동안 기분이 엉망일 수 있다. 스스로 부과하는 전형적인 자책감으로는 누군가를 심하게 야단쳤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물건을 훔쳤거나 교회에 가지 않거나 말 실수를 한 것 때문에 현재 심적으로 활력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가 되는 것 등이 있다. 어느 경우건 어리석고 더없이 쓸데없는 행동이다. 죽치고 앉아 자신이 얼마나 못됐나 한탄만 하고 죽을 때까지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자책감 가운데 단 한 자락도 과거 행동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다 끝난 일이다. 자책감은 과거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이며 안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바람이다. 그러나 과거는 엄연한 과거로 결코 손쓸 재간이 없다. 우리는 자책감을 느꼈던 것들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문화에는 쾌락과 관련해 자책감을 유발시키는 청교도적인 사고방식이 많다. 우리가 스스로 부과하는 자책감 반응 가운데 상당수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 자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음담패설을 즐겨서는 안 된다. 어떤 특정 성행위 방식을 즐겨서는 안 된다고 배웠을지 모른다. 절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는 우리 문화 곳곳에 박혀 있지만 자유행위와 관련된 자책감은 순전히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는 자책감을 느끼지 않고 즐거움을 음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자신을 스스로의 가치체계에 들어맞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것도 자책감을 느끼지 않고 말이다. 만약 어떤 일을 한 뒤 그 일이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책감이 담긴 말만 되뇌는 것은 굳이 떠날 필요가 없는 노이로제 여행이다. 자책감은 도움이 안 된다.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행동을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자책감은 그 자체가 보상이며 그런 행위를 되풀이해도 좋다는 허락이다. 자책감으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사면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 현재가 고달파질 뿐인 악순환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책감으로 얻을 수 있는 정신적 보상. 이미 벌어진 일이나 실패한 일에 대해 자책감에 빠져 현재를 낭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러하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자책감을 느끼면서 현재의 순간들을 소모하면 현재 어떤 식으로든 알차게 살아가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요컨대 대다수 자신을 망치는 나쁜 습관들과 마찬가지로 자책감은 현재의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회피하는 기술이다. 자신이 한 일 또는 하지 않은 일 때문에 현재 앉게 된 결과는 모두 과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책감은 안전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어린 시절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고 자신을 돌봐주는 따뜻한 품이 있는 시기다. 현재의 소나기에 잡히기보다 과거에서 불러낸 다른 사람의 가치에 의존한다. 강조하건대 이 보상을 얻게 되면 자신의 삶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진다. 자책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긴한 방법이다. 자신이 휘둘리고 있는 상황에 화풀이를 하기도 좋을 뿐더러 자책감의 초점을 자신이 아닌 내 인생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돌리기도 쉽다.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저질렀을 때에도 그런 행동에 대해 자책감을 느끼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등을 토닥거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도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자책감을 느낌으로써 자신이 온당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과 체제에 순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책감에 의존한 덕분에 얻을 수 있는 보상 가운데 가장 꼴사나운 예들을 살펴보았다. 자책감은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다른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다. 만약 자책감이 너무도 싫은 나머지 모두 떨쳐내고 완전한 자책감 무풍지대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다음의 기본 전략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자책감을 없애기 위한 전략. 내가 과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과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이미 끝난 일이다.
아무리 자책감을 느껴봤자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을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두어라. 내가 죄책감을 느껴도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렇다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은 죄책감과 과거에서 배움을 얻는 것을 차별화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과거에 대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현재 회피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문해 볼 것. 그렇게 구체적으로 파고들다 보면 자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자신이 선택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마땅찮게 여길 수도 있는 자신의 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 그리하여 부모, 상관, 이웃, 심지어 배우자가 나의 행동에 반감을 표시한다 해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라.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행위에 대해 앞서 살펴본 것을 상기해보라. 우선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인정도 즐거운 일이지만 나의 중심을 차지하지는 못한다. 일단 나 자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다면 인정을 끌어내지 못했던 행위에 대한 자책감은 사라질 것이다. 자책감 일기를 쓸 것. 자책감을 느꼈던 모든 상황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정확히 언제, 왜, 그리고 누구와 함께였는지를 적어보라. 또 과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현재 회피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빼먹지 말라. 그 기록은 당신이 어떤 자책감 오류지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의 가치관을 다시 점검해 볼 것.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는 어떤 것이며 짐짓 받아들이는 척만 하고 있는 가치는 또 어떤 것인가. 그런 수상적인 가치들을 모두 나열해 본 뒤 다른 사람들로부터 강요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윤리 규범에 맞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라. 지금까지 내가 저지른 나쁜 행동을 쭉 열거해 볼 것. 그 항목 하나하나에 1점에서 10점까지의 자책감 점수를 스스로 매겨보라. 점수를 더해보고 그 점수가 10점이든 100점 만점이든 그 벌어지는 점수 차이만큼 현재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라. 현재가 만약 예전과 비슷하다면 내가 끌어안고 있는 모든 자책감은 괜한 시간 낭비에 불과했던 셈. 내 행동의 실제적 결과를 평가할 것. 내 인생에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어정쩡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 나의 어떤 행동이 나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자책감을 자극해 나를 조종하려 드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아무리 실망을 나타내도 나는 그 실망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 따라서 어머니가 그냥 놔두렴 또는 내가 의자를 가져올게 넌 그냥 앉아있어 등 자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수법을 쓰려 하면 알았어요 엄마. 그 몇 분을 못 기다려서 허리를 다쳐도 좋으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만두시게 하려 해도 어쩔 수가 없네요. 등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우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일단 다른 사람들이 자책감을 일으킬 수 없다고 판단하면 서서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책감의 위세가 누그러지게 되면 감정에 휩쓸리거나 조정을 당할 염려는 영영 없어진다. 자책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어떤 일을 해볼 것.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 작은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있기 때문에 혼자 너끈히 방을 찾아갈 수 있는데도 벨보이가 안내해 주겠다고 따라붙으면 혼자 찾아가겠다고 다부지게 말하라. 그래도 따라오면 그 달갑잖은 상대에게 원치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팁을 남길 마음이 없으니 내 옆에 붙어 있는 것은 괜한 시간과 에너지 낭비일 것이라고 말하라. 또한
늘 하고 싶었던 일이라면 일주일 정도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 다른 가족들의 원성이 높아 나의 자책감을 자극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주위 사람들이 능수능란하게 자책감을 자극시키면서 곳곳에서 나의 발목을 잡는다 해도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일이 조금은 수월해질 것이다. 자책감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한 편리한 도구이며 쓸데없는 시간 낭비다. 동전의 또 다른 면인 걱정도 자책감과 똑같은 징후를 보인다. 다만 걱정은 미래에 집중되어 있으며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온갖 끔찍한 일에 온 신경을 쏟는 경우라는 것이 다를 뿐이다.